자,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자, 원주 캠퍼스 메디컬 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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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민준식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우리 교수님들 바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LMS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됐고 기존의 LMS 시스템과 더불어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하고 개발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온라인 학습을 하시려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려면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전부 다 원활하게 사용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 뵙자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아마 1시간 이내로 끝날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러닝 새로 도입된 이러닝 시스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시스템 사용 관련돼서는 시스템을 개발한 디운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 사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먼저 현재 우리 대학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좀 보시게 되면 대체로 한 700강좌 가까이에서 한 10% 정도가 우리가 온라인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총 분반수로 보게 되면 한 1800개 분반수에서 한 250개 강좌,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한 13% 정도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교육혁신처에서 그리고 융합전공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뭐 소단위 전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융합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은 전부 다 아마 온라인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온라인 수업 강좌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많이 늘렸고요. 그래서 이 셀프 스튜디오하고 1인 녹화 부스를 각 캠퍼스별로 좀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메인 스튜디오고요. 요거는 셀프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콘텐츠를 연구실에서 개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설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의 LMS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폐쇄형이었어요. 주로 기존 정규 강좌 이외에는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드셨는데 그 콘텐츠들을 개별 PC에서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파노프토에 올려서 관리를 하셨는데 이 파노프토에 있는 자료는 미국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입니다. 언제 어느 때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자료고 저희가 3년, 4년 동안 지금 삭제를 안 했는데 저게 용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꺼번에 아마 삭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교수님별로 PC에서 이 콘텐츠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PC가 망가진다든지 하다 보면 이 기존에 개발했던 콘텐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온라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디스크 한 40테라짜리 대형 디스크를 도입을 해서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다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실 때도 기존에는 우리 교수님들 대체로 코로나 시절에는 워낙 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연구실에서 기존의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콘텐츠는 사실은 그 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콘텐츠 개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교수님들 이제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실 때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콘텐츠가 개발되는 대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3년 안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콘텐츠들은 원격 교육심의위원회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고요. 학칙도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해서 총 3개의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완전하게 이중화시켰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 도입된 그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고, 우리 교수님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 시스템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공개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여기 나이 강의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메뉴가 우리 교수님들 정규 강좌가 이루어지는 그 메뉴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비교과 과정이라든지 오픈형 강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학 과정과 관련된 그런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실제로 여기에 그 LMS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결제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에서 그 강좌를 들을 때 3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협약을 통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콘텐츠 제휴를 맺고 우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학생들이 한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유료 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결제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공개형이고, 기존에 정규 강좌 위에 많은 강좌들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형으로 개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로 LMS 시스템이 있었고, 미국에 있는 파놉토,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제 파놉토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면 파놉토에 업로드를 했죠. 그리고 파놉토에서 LMS 시스템하고 연계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LMS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LMS에서는 이제 학습 관리, 출결 관리라든지 학습 관리만 하게 되고, 실제로 학생들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파놉토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자, 개편을 했는데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이 콘텐츠 학습 관리 시스템하고 개발 시스템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합 정보 시스템에 강의가 개설이 되게 되면 똑같이 LMS에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강좌 정보가 같이 LMS에도 같이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가 등록이 되면 그 강좌가 바로 우리 콘텐츠 학습 관리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처음으로 강좌를 개설하신다라고 보시게 되면, 개설하실 때 그전에는 우리 교수님들 그냥 스튜디오든 연구실에서 자연스럽게 강좌를 개발하신 다음에 그냥 파놉토로 바로 올리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새로 콘텐츠를 개발하시려면 반드시 이 콘텐츠 개발 시스템에 개발을 하시겠다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시고 개발되는 콘텐츠들이 개발되는 대로 바로 콘텐츠 개발 시스템에 등록을 주차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개발된 콘텐츠들이 한꺼번에 관리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업로드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자, 그러면 그래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까지 등록을 하시면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강좌들은 이번 학기에 활용하는 콘텐츠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개발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년 1학기에 활용될 그런 콘텐츠들도 미리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콘텐츠들 개발했던 거는 교수님들 PC나 또는 파놉토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콘텐츠 학습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서 여기서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수님들 PC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발하는 대로 바로 이 동영상 콘텐츠 자료가 용량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실 필요 없이 전부 다 이 40테라짜리 이 디스크가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고 거기 있는 것들을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콘텐츠를 등록을 하시고 우리가 수업에 활용하시려면 여기 있는 콘텐츠들을 파놉토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파놉토에 업로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존에 쓰시는 방법과 똑같아요. LMS하고 연동하게 되고, 이제 학생들이 로그인하고 파놉토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봐서는 크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다만 우리 교수님들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을 파놉토에만 있고 내 PC에는 없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판업토에 있는 것들을 기존에 있는 판업토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시려면 판업토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LMS에 활용될 모든 콘텐츠들은 반드시 콘텐츠 학습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판업토에 있는 거를 바로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바뀌었고, 그래서 새로 도입된 것은 기존의 LMS도 업그레이드 됐지만 이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 LCMS하고 CDMS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LCMS 콘텐츠 관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이 우측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4번이 있고요. 4번 아래에 이 콘텐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에다가 우리 교수님들이 과목을 등록하시면 돼요. 과목을 등록하시고 이 과목 아래에 연도를 쓰시면 되는데 이 연도는 뭐냐면 콘텐츠를 개발을 할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24년도에 콘텐츠를 개발을 해놨으면 24년도에 개발한 걸로 등록을 하시고 뭐 이거를 3년 동안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학칙에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 동일한 콘텐츠를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 3년 동안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5년도에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제가 올해 신규로 콘텐츠를 개발을 하게 되면 과목명을 만들고 그 아래 연도를 쓰고 그 아래 주차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우리 교수님들 개발할 콘텐츠를 여기다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메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등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등록된 메뉴를 판업토에 업로드하는 그런 메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수님들 판업토에 올라가 보시게 되면 그동안 활용했던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콘텐츠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올려놓은 콘텐츠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승인된 자료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판업토에 있는 자료를 LMS하고 연동을 시키시려면 반드시 승인된 자료라고 하는 폴더 아래다가 콘텐츠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은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수님들 판업토에 가보시면 이 승인된 자료라고 하는 폴더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승인된 폴더 자료 아래 가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아까 과목 2개가 있었잖아요. 그 과목 아래다가 2개 폴더를 만들고 각 폴더별로 이렇게 주차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업로드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게 다시 돌아와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각 주차별로 과목별로 콘텐츠를 등록하신 다음에 여기에 판업토 업로드라고 하는 여기 제가 업로드할 콘텐츠를 클릭을 하고 판업토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판업토에 있는 승인된 자료 안에 있는 폴더들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 업로드 하시게 되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수님들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드시 내가 콘텐츠를 판업토에 올리기 전에 판업토에 올라가셔서 저렇게 폴더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업로드하면 바로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이 나중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LMS에서 연동하실 때 승인된 자료 안에 있는 것만 보이고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LMS에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LMS에서 뭔가를 판업토하고 연동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승인된 자료 안에다가 자료를 업로드해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고 그다음에 요거는 콘텐츠 개발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뭐 메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 신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제작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요거를 이러닝 센터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것들은 요 바로 제작 현황 아래 목록으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작 승인 신청한 것과 그다음에 승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제작 신청하실 때 강의에 대한 개요하고 그다음에
뭐를 제출하셔야 되냐면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이제 본부에서 승인을 하죠.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제작 신청 메뉴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작 신청을 하실 때 과목명하고 각 주차별로 몇 차시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체제는 제가 주차별로 3개, 3학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개의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할 때마다 색깔이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할 때 교환하고 콘텐츠를 같이 등록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대로 여기다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콘텐츠 개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3년 안에 우리 모든 콘텐츠들은 반드시 원격 교육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방법은 15차시를 다 개발해서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 3주차까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3주차 거를 가지고 인증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본부에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인증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리고 15차시가 다 개발이 되게 되면 한꺼번에 LCMS로 업로드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업로드하게 되면 자동으로 교과목하고 폴더가 생성이 돼서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콘텐츠 개발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고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판업토에 업로드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시스템도 크게 어렵지 않게 구성을 했고요. 이건 이제 시스템 이중화 부분이니까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활용하시려면 LMS,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 시스템 이 3가지를 같이 활용하셔야 온라인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 업체에서 우리 상세하게 각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리 다 끝나고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디유넷의 김정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러닝 시스템에 대한 교수자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로그인, 그다음에 뭐 주교시 추가하기,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시는 학습 요소 구성하기, 그다음에 기타 학습 요소 구성하기, 그다음에 콘텐츠 등록, 그다음에 출석 확인, 채점, 이거 관련된 순서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스템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로그인 버튼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통합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지금 메뉴 구성을 보면 앞에는 이제 공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의 강의실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걸 클릭하시면 강의실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름이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팝업으로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 거기서 이제 강의실 버튼을 누르셔도 강의실로 이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나의 강의실 화면이고요. 보시면 이제 우측에는 공지사항하고 교수자 매뉴얼이 노출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해당 2025년도 1학기에 대한 현재 지금 담당 과목들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수자 교육이라고 하는 요 과목명을 클릭하시면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좌측 메뉴에서 이제 강의 관리라는 것을 이제 눌러서 주 교실을 이제 구성하게 되시는데요. 상단에는 이제 주차 등록이나 학습 요소 복사, 히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1주부터 15주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학사에서 등록된 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일단 차시는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이제 차시도 더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습 요소 등록이라는 걸 눌러서 이제 동영상이나 자료, 과제 같은 학습 요소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제 아이콘들이 이제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이제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그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아이콘은 요 학습 요소에 대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 두 번째 아이콘은 각 그 학습 요소에 대한 학생들이 이제 그 참여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상세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연필 모양은 해당 그 학습 요소를 갖다가 이제 등록한 이후에 만약에 수정할 일이 있으시면 이제 요거를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습 요소에는 이 출석 여부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우측에 학습 시간 뭐 68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차시가 학생들한테 노출되려면 기본 50분은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출석과 관련 없이 이제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올리실 때는 요 출석 여부를 꺼서 이제 올려주시면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요소 중에 이제 콘텐츠 등록 방법입니다. 학습 요소의 등록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 학습 요소들이 팝업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콘텐츠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 등록 항목들은 콘텐츠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학습 안내, 그 기본적으로는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작하고 종료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출석 반영과 출석 미반영에 따라서 파노토에서 이제 불러오는 이제 그런 항목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파노토를 이용한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뭐 화상 강의, 그다음에 유튜브, YBN 콘텐츠 이런 것들을 현재 콘텐츠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 요소 중에 이제 자료를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마찬가지로 학습 요소 등록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제 자료라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자료 등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차시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기타 학습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요소는 그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그 해당 그 주차시에 속해 있는 요소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학습 요소라고 해서 출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참고 자료를 또 등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출석 인정 시간은 이 학습 요소를 학생들이 이제 참여했을 때 얼마의 시간을 인정해 줄 것인지를 기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출석 인정 기간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이 기간 동안에 그 교수님께서 첨부해 주신 이 자료를 내려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입니다. 학습 요소 등록에서 이제 과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과제 등록하면도 이제 보시면 공통적으로 제목 입력하게 돼 있고, 주차시는 현재 그 선택한 주차시가 표시가 돼 있고요. 광제 공지일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출 기간이 들어가게끔 돼 있고, 마찬가지로 요 제출 기간 이내에 이제 학생들이 제출을 했을 때만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뭐 배점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타 이제 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첨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 부분입니다. 학습 요소에서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선택한 주차시가 설정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토론 주제, 그다음에 토론 기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 기간 내에 토론에 참여했을 때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이제 하단에 똑같이 출석 인정 시간도 이제 토론에 참여했을 때 얼마의 시간을 인정해 주실지 하고 만점 점수를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첨부 파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험 퀴즈 부분입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해당 그러니까 시험은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퀴즈하고 시험이라고 해서 두 개를 나누는 이유는, 퀴즈는 이제 상식 퀴즈라고 해서 이제 여러 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험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크게는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뉠 수가 있고,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이건 인정 시간하고 상관없이 학생들이 이 시험을 얼마 시간 동안 풀 수 있게 할 거냐를 갖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시험 공지일도 마찬가지로 요 공지된 이후부터만 학생들한테 그 해당 시험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여부도 이제 출석 반영할지 안 할지,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학습 요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주차 시도 아까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퀴즈나 시험을 갖다가 응시했을 때 똑같이 출석으로 얼마의 그 시간을 인정을 해줄지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 설정 화면이 좀 긴데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문제은행에서 이제 문제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문제은행은 사전에 등록된 문제은행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하고 객관식, 주관식 혼합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항목을 보시면 이제 이 시험을 출제했을 때 점수 공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공개로 설정을 해주시면 학생들한테 이제 전혀 그 시험에 대한 결과 정보나 이런 것들은 노출이 되지는 않고요. 공개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지 공개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돼서 학생들한테 뭐 틀린 문제를 제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체 시험에 대한 결과를 뭐 제시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마감 자동 종료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험 기간 내에 학생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60분짜리 시험인데 뭐 끝나기 한 10분 전에 들어온 학생이 그 마감 자동 종료라는 거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10분만 이제 응시를 하고 이제 시험에서 튕겨 나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저걸 미사용을 하게 되면 그 원래 그 제공하기로 했던 60분 동안 그 기간 내에만 들어오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IP 체크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이 처음에 응시했던 IP를 가지고 계속 응시를 하게끔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외부나 이런 쪽에서 뭐 IP가 수시로 바뀌거나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좀 사용이 무의미하고요. 이런 뭐 강의실 내에서 사용하실 때 뭐 그 실제로 강의실 내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은행에서 이제 가져온 그 문제들은 요 하단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지게끔 돼 있고요. 문제에 대한 순서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기타 학습 요소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타 학습 요소는 아까 강의 관리에서 이제 등록을 하실 때 주 차시간이라 밑에 이제 기타 학습 요소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요 지금 강의 관리 하단에 이제 기타 학습 요소라는 부분에 이제 여기 다 노출이 되게끔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출석하고는 상관없고 학생들이 이제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제를 이제 출제를 할 건데 이거는 출석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과제로서만 쓰겠다라고 하시면 기타 학습 요소로 과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CDMS라는 시스템이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요건 이제 콘텐츠 개발 관리를 하는 목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어떤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CDMS를 통해서 온라인 그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신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좀 그려놓은 거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그 제작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뭐 2026년도 1학기부터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쓰겠다라고 제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분이 이제 요걸 보시고 제작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콘텐츠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주부터 15주차까지 모든 콘텐츠를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지만 심사를 위한 그 기본 요건은 그 최소 3개의 주차에 대한 콘텐츠만 올리시면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 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요 콘텐츠를 이제 심사하실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배정이 돼서 그분들이 이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하신 이후에 심사가 완료가 되면 이 콘텐츠를 이제 LCMS로 이제 전송을 하셔서 LCMS랑 다시 이제 파노프토랑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린 요 1, 2, 3, 4번에 대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그 제작 신청이라는 거를 누르면 처음에 이제 이런 심의 기준 문항이 이제 지금은 이제 순문 문항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콘텐츠를 심사할 때 쓰이는 문항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작 신청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할 때 보시면 이 연도의 기준은 이 콘텐츠를 이때부터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고요. 그래서 활용 연도와 활용 학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이제 강의명부터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청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는 그 수업 계획서도 이제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교과목 개요부터 시작해서 1주부터 15주차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주차별로 이제 입력되는 항목들은 수업 내용하고 수업 방법, 그다음에 수업 자료 및 뭐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다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네, 그 목록에 이제 그 신청하기라는 버튼이 떠서 이 신청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제작 신청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검토 중이라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나오겠지만 관리자분들이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네, 그 제작 현황 과목이라는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신청했던 과목이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명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료를 등록할 그 주차에 차시를 갖다가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등록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끔 돼 있고요. 현재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그 주 차시가 무엇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콘 상으로도 이렇게 굵은 표시가 돼 있어서 현재 내가 지금 1주 몇 회차를 갖다 등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하셔야 되는 데이터는 크게 보시면 이제 교환하고 콘텐츠 이 두 가지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을 다 해주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3개의 그 주차에 대한 정보를 갖다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심의 신청을 하시기 전에 그 자가 체크를 먼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보셨던 그 20개 그 평가 문항들이 보여지고 좌측에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등록하신 콘텐츠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그 우측에 있는 요 평가 항목들을 보시고 뭐 1점에서 5점, 지금 현재 5점 척도인데 요거를 한번 잡아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심의 요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심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고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제작 현황에 이제 승인이라고 표시가 되고 LCMS에 이제 요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그 버튼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주차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되시면 나머지 이제 4주부터 15주차에 대한 콘텐츠들은 그냥 올려놓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승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요거 3개의 주차만 등록이 돼 있어서 이렇게 3개만 나오지만
15주차까지 이제 모두 등록을 해주시고 나서 이 전송 버튼을 눌러보시면 나머지 4주부터 15주차까지가 다 등록이 돼 있어서 LCMS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CDMS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파노프토에다가 그 정보를 컨텐츠를 이제 업로드하는 이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PC에서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PC에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파노프토에만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파노프토에서 일단 내려받으신 이후에 다시 LCMS로 한번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무조건 LCMS에다가 이제 콘텐츠는 다 올려서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실제로 이제 수업에다가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파노프토에 무조건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LMS에서는 이 등록 그 파노프토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불러와서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PC에 그 원본 파일이 이제 없을 경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파노프토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해 보시면 요 점점점 메뉴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팟캐스트 다운로더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그 MP4 파일을 내려받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시 LCMS 업로드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LCMS 화면이고요. 그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트리 구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요. 일단 이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협의를 해서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안으로 나온 거는 강의 콘텐츠라는 거가 이제 4번 밑에 바로 나오게끔 돼 있고요. 그 하위에 그 과목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실제로 요 사용할 수 있는 활용 연도 2025년부터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밑에 이제 뭐 주차별로 01, 02, 03 이런 식으로 폴더가 구성되고 수업하고 관련 없는 이제 뭐 기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타 콘텐츠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체계가 이제 갖춰지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이제 어디 있는지 찾지 않으셔도 그냥 폴더만 보셔도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SMS에서 이제 폴더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요 맨 끝에 이런 아이콘이 보이고 클릭하게 되면 요 2025라는 그 폴더 하위에 새로운 폴더를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텐츠 업로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02라는 폴더 안에서 내가 이제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업로드 버튼에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는 현재 위치가 선택이 되게끔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02가 아니라 다른 곳에 업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클릭하시면 이런 이제 팝업 창이 떠서 요 트리 구조 중에서 업로드하고 싶으신 폴더를 지정하신 다음에 파일을 올리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그 LCMS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추가하고 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사용을 하실 수는 없고,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프토에다가 업로드를 하셔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할 콘텐츠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노프토 업로드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아이콘이 진행 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요 미연동이라고 하는 노란색 아이콘이 보였다가 여기서 파노프토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진행 중,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가 다 끝나면 여기 이제 완료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파노프토로 업로드를 하고 나면 파노프토에서는 그거를 이제 웹에서 그 스트리밍 할 수 있게끔 인코딩이라는 프로세스를 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료라고 떴다고 해서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건 아니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 인코딩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그 파노프토에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요거를 LMS에서 콘텐츠에 등록하시면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 콘텐츠 등록하실 때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여부가 출석 반영이냐, 출석 미반영이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석 반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파노프토 영상 블로그를 눌러 보시면 여기 폴더명이 그 승인 강의 자료라고 하는 루트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이제 그 폴더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 반영이라고 했을 때 파노프토에서 불러올 수 있는 폴더는 승인 강의 자료 요 폴더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파노프토에 그냥 수동으로 올리셨던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출석 반영일 때는 참고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출석 반영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한 건데 그 승인 자료, 승인 강의 자료에다가 파노프토 상에서 제가 이제 임의로 파일을 복사한 거거든요. 그렇게 복사하신 파일들은 여기 사용 불가라고 표시가 되고 LMS에서 끌어오실 수가 없고요. 요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LCMS에서 파노프토 업로드를 통해서 올린 콘텐츠만 요 URL 가져오기를 통해서 LMS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출석 이제 미반영을 선택했을 때인데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팝업창을 불러오면 이제 아까랑 정반대인데요. 지금 출석 미반영일 때는 승인 강의 자료 폴더를 제외한 이제 등록된 모든 폴더를 다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강의 자료에 있는 그 콘텐츠는 출석 미반영일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폴더는 그 외에 승인 강의 자료 이외에 있는 폴더에 등록된 그 파노프토 동영상 자료들은 모두 참고로 출석 미반영일 때는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출석 확인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출석 확인은 좌측 메뉴에서 이제 학습 현황 출석 조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학생들에 대한 현재 뭐 출석 수, 진행률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끔 돼 있고요. 차시별 출석부를 클릭하시면 그 한 주 차시별로 등록된 학습 요소별로 학생들이 뭐 자료를 받았는지 그 세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별 출석부는 주별로 학생들이 이제 출석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별로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상세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해당 학생에 대한 이제 모든 정보들이 더 상세하게 이제 나오게끔 돼 있고요. 이 화면에서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 출석, 출결에 대한 부분들도 수동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뭐 학습한 횟수에 따라서 이런 히스토리 화면이 떠서 언제 몇 분 동안 학습을 했는지도 상세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제 채점하는 부분이고요. 과제 채점은 좌측 메뉴에서 이제 과제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등록된 모든 과제 목록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보시면 여기 주차시라는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주 1차시라고 이렇게 찍힌 부분들은 강의 관리에서 등록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과제일 경우에 여기 뭐 기타 학습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주차시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표시가 돼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그 채점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좀 학생들 목록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언제 제출했는지 제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제출한 이제 내용을 보시려면 우측에 이제 보기 첨삭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해당 상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제 첨삭 내용을 이런 팝업 창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제출한 내용,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코멘트 하실 내용이나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놓고 그 다음에 평가 점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시험 퀴즈 부분입니다. 시험 퀴즈는 이제 좌측에서 시험 퀴즈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험 퀴즈 관리 그 탭을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등록된 시험 목록들이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채점 및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전환이 되고 해당 학생들의 그 시험 응시 내용들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개별로 학생들 그 목록에서 채점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자동 그 채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수동으로 채점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주관식일 경우에도 단답형은 그 자동 채점이 되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그 실제 그 점수를 갖다가 반영을 해주셔야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내실 때는 반드시 이 팝업창 개별 학생별 개별 요 채점창을 띄우셔서 그 점수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아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